안녕하세요. 두인 노드.js 프로그래밍 13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단말로 푸시 메시지 전송하기에 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라고 하는 거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서버 쪽에 항상 연결을 만들어 두거나 서버 쪽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서버 쪽에서 필요할 때 정보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푸시라고 하고요. 모바일 단말에서 푸시 메시지를 받는 거, 이게 상당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단말이 이동 중이다 보니까 이동 중에 갑자기 공지사항을 받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에 대부분 푸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푸시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GCM이라고 하는 걸로 푸시를 보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글에서 보내주는 GCM 푸시를 받으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 어떤 단말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떤 푸시 메시지를 받으려고 할 때 아무나 막 푸시 공지사항 막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허용 공지사항을 보내려면 이 등록 아이디라고 하는 걸 갖고 보내세요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아이디라고 하는 게 이 단말을 나타내는 고유한 정보처럼 사용이 되는 거죠. 실제 등록 아이디는 하나의 단말이라고 하더라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단말의 설정이나 이런 게 바뀌면 같이 따라서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단말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등록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이 단말에서 구글 서버를 통해서 푸시를 받으니까 이 구글 서버 쪽에다가 등록 아이디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 쪽으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바일 서버라고 해서 웹 서버 구성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등록 아이디 전송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이 웹 서버 쪽으로 푸시 메시지 전송해 주세요라고 데이터를 보내면 그럼 여기서 구글 서버를 통해서 푸시를 보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아이디라고 하는 거를 웹 서버에 저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웹 서버에서 이 푸시 메시지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노드 서버에서 푸시 메시지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노드 가운데 줄고 GCM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GC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FCM이라고 하는 걸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걸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CM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책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 푸시를 위해서 FCM이라고 하는 쪽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CM이라고 하는데 등록을 하려면 먼저 그 사이트, 설정 사이트로 가서 필요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앱 쪽에다가도 필요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 할 때는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책을 보면서 잘 따라 하시면 되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앱을 직접 개발해 본 적이 없거나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책에서 제공된 프로젝트 파일을 그대로 오픈을 해서 그걸로 실행을 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FCM 사이트에서 설정 정보나 이런 것들은 등록해서 새로 받으셔서 수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겠죠. 앱을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앱에서 등록 아이디를 웹서버로 보내는 그런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Node.js의 지금 서버 쪽 모듈 이름이 Node GCM인데요. FCM까지 전부 다 호환돼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GCM이라고 해서 옛날 버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FCM으로 동작하는 게 그대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C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통합된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책을 잘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 이제 앱을 위한 정보를 등록을 해놓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사이트가 console.firebase.google.com이라고 하는 개발자 콘솔 사이트입니다. 이쪽에 가서 등록을 하고 등록했을 때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 정보를 잘 기록을 해놨다가 앱이나 아니면 서버 쪽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앱에서 우리가 이제 그 등록 아이디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웹서버 쪽으로 보내서 웹서버에서 그 등록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웹서버에서 단말 쪽으로 푸시를 보낼 때 이 등록 아이디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단말 쪽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등록 아이디를 지정을 해줘야 그 단말 쪽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모바일 단말에서 앱에서 등록 아이디를 보내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서버 쪽에다가 registe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라우팅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모바일이라고 해서 전화번호와 등록 아이디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몽고DB 스키마에다가 자, 모바일 전화번호를 저장하도록 칼럼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리지스트레이션 아이디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 번호로 구분을 해서 이 등록 아이디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device model find one and updat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그 전화번호로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등록 아이디 속성을 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요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 앱에서는 요 두 개 정보를 파라미터로 요청 파라미터로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 쪽에서 보내주는 기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버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cess/register라고 하는 걸로 앞에서 봤던 그 라우팅 함수를 config.js에 등록을 해놨다면 그 요청 패스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아이디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 FCM에서는요. 자, FCM을 위한 기본 코드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거는 샘플 프로젝트 안에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화면은 액티비티라고 하고 화면이 없는 건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서비스 안쪽에다가 FCM 서버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등록 아이디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get token이라고 하면 등록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send to mobile server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는데 자, 그거를 호출하면서 이 등록 아이디를 전송해주면 자,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이 send to mobile server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쓰잖아요. 거기서 보내게 되는데 요청 파라미터로 보내야 되니까 요청 파라미터를 위한 코드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책을 보면서 잘 구분해서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와 지금 우리가 확인한 요청 아이디를 자, 요청 파라미터로 전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앱을 실행하고 자, 등록이라고 하는 푸시 등록이라고 하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정상적으로 등록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공된 자, 그 앱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웹 서버에 붙어 있는 자, 몽고DB 데이터베이스 쪽에 자, 단말에 대한 자, 단말 정보가 되겠죠? 자, 단말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푸시를 보내기 위한 자, 등록 아이디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전송을 하면 되겠죠. 전송하는 거는 이 웹 서버 쪽으로 자, 전송해 주세요.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했을 때 처리할 라우팅 함수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자, send all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단말 정보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다가 메시지, 자, 요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전송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100개든 1000개든 많아지면 모두 다 보내는 게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지정을 해서 그 전화번호만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모든 단말에 보낼 수 있도록 자, find all로 모두 찾은 다음에 거기에 등록 아이디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자, 노드 GCM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송할 때 형태는 이렇게 보내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송하고 싶은 데이터, 그 다음에 다른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노드 GCM 또는 FCM이라고 하는 것 sender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ke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FCM 콘솔에서 자, 웹사이트가 되겠죠? 그 콘솔 사이트에서 확인한 정보가 됩니다. 자, 그 정보를 같이 이용해서 전송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라우팅 함수를 등록한 다음에 자, 전송할 클라이언트 페이지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단말 목록에서 전송할 목록을 확인을 하고요. 자, 단말 정보를 확인하고 자, 공지 전송 누르면 얘가 send all이라고 하는 라우팅 함수 쪽으로 요청을 해서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 전송 성공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말 쪽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같이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안드로이드를 안 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책을 보면서 따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완벽하게 동작하는 소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걸 일부 이런 이제 IP 정보 같은 거 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나 이런 쪽에서 자, FCM 콘솔 사이트에서 확인한 그 키 값을 변경을 해주면 그대로 동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좀 바꿔서 테스트 해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같이 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Node.js를 이용해서 만든 웹서버 쪽은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왔던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라우팅 함수를 만들고 등록하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만들고 등록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푸시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모바일 서버라고 하는 거 만드는 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모바일 서버라고는 하지만 웹 서버의 기능을 약간 확장한 거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웹 브라우저가 아니라 앱에서 전송한다는 게 다르죠. 근데 모바일 단말에서도 웹 브라우저를 이 앱의 화면 안에 집어넣고 웹사이트를 보여주듯이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하이브리드 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 웹서버를 요청하거나 응답을 받는 방식이 기존의 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모바일 서버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웹서버 위에다가 모바일을 위한 추가적인 기능을 더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자, 가장 기본적인 모바일 앱에서 요청을 하고 응답받는 방식도 봤고요. 그 다음에 단말 관리와 푸시 메시지 전송하는 기능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제 이거를 직접 해볼 필요가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 동영상 강의에서 개략적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된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상세하게 다시 한번 코드를 입력해 가면서 반복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모바일 서버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